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형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양리학교실 김형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라임 에디터라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여 항암제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 변이를 대량으로 유발하고 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 소개에 앞서 연구 배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병에서 뮤테이션들이 보고되고 있고, 일부는 그 기능이 비나인하거나 패소제닉하게 밝혀져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은 그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채 Variants of Uncertain Significance, VUS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VUS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에서는 케이스 레포트 등의 후향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VUS의 기능을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일부 몇몇 베리언트를 직접 유도하여 그 기능을 보기도 하고, 컴퓨터 모델링 등을 통해 이 기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VUS를 대량으로 유발하고 이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질병에서 나타나는 뮤테이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 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바뀌는 포인트 뮤테이션에 해당하며, 또한 여러 다양한 암종에서 나타나는 소마틱 뮤테이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싱글 누클레오타이드의 서브스티튜션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전자 레벨에서도 여러 엑손과 인트론에 걸쳐서 다양한 뮤테이션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VS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VS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컴퓨터 모델링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 최근 개발되었던 알파 미센스 같은 경우에는 인실리코로 특정 뮤테이션의 기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 저항성 등과 관련된 뮤테이션 보고는 더욱더 알려진 바가 적고, 앞서 이러한 컴퓨터 모델링 또한 이런 뮤테이션의 항암제 저항성의 기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대표적 유전자인 EGFR 진을 보면 EGFR 뮤턴트 논 스몰셀 런캔서 환자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한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인 아파티닙이나 3세대 항암제인 오시멀티닙이 있는데요. 이러한 항암제가 특정 뮤테이션 관련하여 약물 감수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려진 바가 적고, 전체 가능한 뮤테이션 중 약 3%만이 이러한 항암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는지 혹은 민감성을 보이는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뮤테이션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거나 레어하게 레포트 되어 있는 뮤테이션에 해당하며, 따라서 프리시즌 메디슨을 위해 이런 다양한 뮤테이션들이 항암제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량 VS 스크리닝을 위해 과거부터 많이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대표적인 방법은 특정 뮤테이션을 가진 올리고를 합성하여 외부에서 세포에 넣어준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넣어준 뮤테이션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등의 아티팩트가 있어서 피지올로직하지 않다라고 많이 한계점을 꼽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주로 사용하는 세포가 질병과 관련이 있는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캐스9을 이용하여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렉을 유발하게 되면 이를 리페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홈올로지에 맞춘 특정 올리고를 넣어줬을 때 이를 통해 포인트 뮤테이션을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방법을 홈올로지 디렉티드 리페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HDR 방법을 이용하여 BRCA1이라는 중요한 유전자의 펑셔널한 도메인에 수많은 SNV를 유도하고 해당 SNV가 어떤 펑셔널한 피노타입을 보이는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HDR 방법 자체는 일반적인 마말리안 셀에서는 그 효율이 매우 낮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또한 해당 연구에서도 이런 피노타입을 보여주기 위해 합원 셀 같은 하플로이드 셀을 이용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후 개발된 베이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Cas9에 디아미네이즈를 부착한 형태로 이를 통해
고효율로 아데닌을 구아닌으로 바꾸거나 사이토신을 타이민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베이스 에디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SMV를 유도하고 해당 SMV가 항암제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이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한계점이 작용할 수 있는 타겟 윈도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고,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뮤테이션을 유도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장 최근 개발된 프라임 에디터의 경우에는 캐스9에 이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를 부착한 형태로 저희가 가이드와 함께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의 RT 템플레이트를 같이 전달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모든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모든 뮤테이션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라임 에디터의 경우에는 교정 효율이 매우 낮고 또 가이드 디자인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프라임 에디터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VS 스크리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고 수많은 VS를 유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유발된 VS를 특정 조건에 넣었을 때 어떠한 VS가 시그니피컨트하게 일리지먼트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파일럿 스터디로 NRCH라는 버전의 프라임 에디터를 활용하여 UGFR 엑손 20번에 모든 종류의 SMV를 유도하는 가이드를 디자인하였고, 이를 세포에 전달한 뒤에 열흘째 세포를 하베스트하여 리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가이드를 전달했던 그룹에서 전체 리드의 약 10% 정도가 한 개의 베이스 페어의 서브스티튜션을 가진 리드에 해당하였습니다. 반면에 가이드를 전달하지 않았던 컨트롤 그룹에서도 약 9.2% 정도가 원베이스 페어의 미스매치 리드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적해서 간단히 봤을 때는 교정 효율이 약 0.8%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이트 SMV가 적절히 유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적절히 유도되는지 SMV를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필터링 조건을 걸었고, 예를 들어 실험을 하지 않았던 컨트롤 그룹에서 각 SMV 사이트의 리드 카운트와 저희가 가이드를 전달했던 실험군에서의 해당 SMV 사이트의 리드 카운트를 비교함으로써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일정 수준의 오즈 레이쇼와 p-밸류 그리고 리드 값인 RPM 값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저희가 해당 SMV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적절하게 유도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EGFR 엑손 20번 같은 경우에는 총 186 베이스 페어로 558가지의 SMV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SMV는 약 6%밖에 안 되었고,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 목적으로 하였던 수많은 SMV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부적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먼저 교정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NGS나 PCR 등의 에러로 나타난 노이즈를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라임 에디터의 교정 효율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인 딥프라임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딥프라임 모델에서 더 높은 교정 효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NGG 버전의 프라임 에디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프라임 에디터의 교정 효율이 낮은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프라임 에디터를 이용하여 특정 SMV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휴먼셀에서 발현하고 있는 정상적인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이 이를 미스매치로 인지하여 다시 교정하기 때문에 프라임 에디터의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었던 것들 중 하나는 이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 중 MLH1을 낙다운하거나 낙아웃 하였을 때 프라임 에디터의 교정 효율이 약 10배 이상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P4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Y타입과 비교했을 때 MLH1을 낙다운하거나 낙아웃 하였을 때 교정 효율이 약 10배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저희 또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프라메디컬 교정 효율을 높여서 특정 서브스티튜션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서브스티튜션이 저희가 의도한 것인지 혹은 랜덤하게 나타나는 에러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의도하고자 하는 서브스티튜션과 인접한 코돈의 시노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을 추가적으로 같이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학적으로 특정 리드에 두 베이스 페어의 미스매치가 같이 나타날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러에 해당하는 노이즈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 키퍼 뮤테이션인 C797S를 보시면 797번째 위치한 시스테인이 세린으로 바뀌는 SMV에 해당하며 이때 인접한 코던이 글라이신의 시노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을 추가적으로 유도를 하였고 이를 피어식 방법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되었던 것들 중 하나는 이렇게 두 베이스 페어의 미스매치가 있을 때 휴먼셀에서 발현하고 있는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프라임 에디터의 교정 효율이 두세 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을 종합하여 저희가 EGFR 엑손 20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고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이 저희가 가이드를 전달했던 그룹에 해당하고 전체 리드의 약 15% 정도가 저희가 의도하였던 서브스티튜션과 함께 인접한 코돈의 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이 같이 동반된 리드에 해당하였고 반면 실험을 하지 않았던 컨트롤 그룹에서는 전체 리드의 약 0.016%가 해당 리드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각 SMV 레벨로 볼 때는 에러에 해당하는 레이트가 약 0%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피셔 이그렉 테스트를 하여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엑손의 대부분의 SMV가 적절히 유도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전에 약 6%만의 SMV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SMV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 목적으로 하였던 수많은 VS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어떠한 SMV가 시그니피컨트하게 일리지먼트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이러한 시스템이 잘 워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에센셜 진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논스몰셀 런캔서 환자에서 커먼한 에센셜 유전자로 알려진 RPL15 유전자의 엑손 2번에 모든 종류의 SMV를 유도하는 가이드를 디자인하였고 저희가 가정하였던 것은 이러한 에센셜 유전자의 넌센스 뮤테이션이 유도되었을 때 해당 세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플리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디자인한 뒤 렌티바이러스 통해 세포에 전달하였고 5일차에 세포를 하베스터해 봤을 때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가이드를 전달했던 그룹에서는 전체 리드의 약 16% 정도가 저희가 원했던 리드에 해당하였고 반면 에러에 해당되는 리드는 거의 0%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세포를 열흘간 더 키운 뒤에 두 그룹을 하베스트하여 SMV의 로그 폴드 체인지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시노니머스 뮤테이션이 유도된 경우에는 이러한 로그 폴드 체인지가 0을 기준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인 반면에 넌센스 뮤테이션이 유도되었을 때는 시노니머스 뮤테이션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디플리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AURC 값이 1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기술과의 비교를 위해 앞선 HDR 스터디에서 BRCA1 유전자를 사용하듯이 저희 또한 BRCA1 유전자의 특정 엑손에 모든 종류의 SMV를 유도하였고 이런 뮤테이션 타입에 따른 로그 폴드 체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RCA1 유전자에서도 넌센스 뮤테이션이 유도되었을 때 시노니머스 뮤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하게 디플리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런 뮤테이션 카테고리나 혹은 클린바 어노테이션을 봤을 때 이 정확도가 AURC 1 값이 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저항성과 관련된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EGFR 타이로신 카이네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엑손 18번부터 24번까지 모든 종류의 SMV를 유도하는 가이드를 디자인하였고 이를 세포에 전달한 뒤에 SMV를 가진 세포를 만든 후 이 약물을 처리하는 그룹과 약물을 처리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가이드를 전달한 뒤 열흘째 세포를 하베스트하여 봤을 때
대부분의 엑손에서 모든 종류의 SNV가 적절히 유도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열흘간 2세대 항암제인 아파티닙이나 3세대 항암제인 오시멀티닙을 처리한 그룹과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후 세포를 하베스트하여 딥 시퀀싱을 통해 SNV의 로그 폴드 체인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를 노멀라이제이션하여 저항성 스코어를 구하였고, 저희가 저항성 스코어를 구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험을 한 시노니머스 SMV의 로그 폴드 체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하여 99.7%의 밖을 벗어났을 때를 저희가 각 약물에서의 저항성 그룹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각 약물의 결과를 보시면 우선 두 약물 모두에서 레플리케이트 간의 코릴레이션은 매우 준수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한 두 약물에서 매우 유명한 저항성 뮤테이션인 C797S와 T790M이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약물의 결과를 정리한 걸 보시면 가로축이 아파틴이 2세대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 스코어에 해당하고, 세로축이 3세대 항암제인 오시멀티닙에 대한 저항성 스코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C797S 같은 경우에는 두 항암제 모두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인다라고 잘 알려진 뮤테이션으로 그와 맞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반면 T790M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항암제인 아파티닙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이고 3세대 항암제에 대해서는 감소성을 보인다라고 알려진 뮤테이션으로 그와 맞는 저항성 스코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L718V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3세대 항암제인 오시멀티닙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이고 아파티닙에 대하여 센시티브하다고 알려진 뮤테이션으로 그와 맞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 G930R이나 E931K, K754Q 등의 이전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노블한 저항성 뮤테이션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인디비주얼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약 3% 정도의 VS가 약물 저항성과 관련하여 프로파일링이 되었다면, 근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체 가능한 VS의 95% 이상의 VS에 대해서 약물 저항성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완료하였고, 이는 약 2,476개의 VS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한 걸 보시면 예를 들어 797번째 위치한 시스테인이 세린으로 바뀌는 뮤테이션은 오시멀티닙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며, SMV 레벨로 볼 때는 2432번째 위치한 사이토신이 아데닌이나 사이빈으로 바뀔 때 오시멀티닙의 저항성을 보이는 SMV에 해당합니다. 롤리팝으로 그린 서머리를 보시면 이전까지 보고되었던 캐노니컬한 저항성 뮤테이션들이 잘 발굴되었으며, 그 외에 이전까지 보고가 없거나 레어하게 보고됐던 뮤테이션들의 저항성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비주얼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컴페티티션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와일드 타입 세포와 노블한 VS를 가진 세포를 3대 1의 비율로 섞은 후에 약물을 처리함에 따라서 해당 VS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발굴하였던 이러한 저항성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약물 모두에서 해당 뮤테이션을 가진 세포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뮤테이션을 가진 싱글 클론을 만들어 IC50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비교를 위해 와일드 타입과 그리고 시노니머스 컨트롤 그리고 센시티브하다고 알려진 뮤테이션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가 노블하게 발굴한 뮤테이션의 IC50 값을 봤을 때 유의미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저희가 셀 레벨의 크리스퍼 스크린을 통해 구했던 저항성 스코어와 이러한 싱글 클론의 IC50 간의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저항성 뮤테이션을 가진 클론이 실제로 인비보 상에서도 튜머 그로스 측면에 어드밴티지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약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뮤테이션을 가진 클론이나 와일드타입 모두 튜머가 시간에 따라서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반면 약물을 저농도로 처리하였을 때는 와일드타입
투머의 경우에는 크기가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저항성 뮤테이션을 가진 투머는 크기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고농도에서도 와일드 타입에서는 오히려 투머가 사라지는 반면에 저항성 뮤테이션을 가진 투머의 경우에는 스태틱한 이펙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비트로 상에서 진행했던 이러한 프라임 에디팅의 크리스퍼 스크리닝이 인비보 상에서도 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해당 애셈블을 가진 세포줄을 만들었고, 이를 에노지 마우스에 플랭크시머 튜머가 형성된 걸 확인한 뒤에 약물을 처리하고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각 그룹에 튜머를 하베스트하였고 각 그룹 간의 로그폴드 체인지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가로축은 셀 레벨에서 저희가 구했던 저항성 스코어에 해당하며 세로축은 이러한 인비보 상에서 구한 저항성 스코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실험 방법론 간의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저희가 인비트로 상에서 VS 스크리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비보 상에서도 이러한 것을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VS를 유도하는 튀어쓰기라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EGFR VS를 유도하였고, 이러한 EGFR VS가 아파티닙이나 오시멀티닙에 대해서 어떠한 약물 감수성을 보이는지를 광범위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전자나 질병에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 4월에 발표했던 이런 씬 디자인이라는 페이퍼를 보시면 저희가 웹2를 통해서 어, 저희가 개발한 디프라임 모델을 통해 프라임 에디터용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이 프라임 에디터용 가이드에 인접한 코돈에 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웹2를 개발을 하였고 이런 웹2를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나 엑손을 넣으면은 가이드 결과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러한 방법을 다른 유전자나 질병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적절한 세포주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EGFR 뮤턴트 non 스몰 셀 런 캔서의 경우에는 이런 미스매치 리페어 펑션이 매우 프로피션트한 셀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였을 때는 프라임 에디터의 교정 효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MMR을 낙아웃 하였을 때는 이런 세포주를 이용하고서도 적절하게 SMV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하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서 만약에 MMR 펑션이 이미 망가져 있다면 해당 세포를 이용해서 SMV를 만드는 것은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뮤테이션을 유도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린 연구에서도 봤듯이 이미 가능해졌고 어떠한 뮤테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일리치먼트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미 연구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게이너 펑션이나 로서 펑션과 관련된 유전자라면 해당 뮤테이션을 유발한 것만으로도 이런 프롤리퍼레이션의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VS의 펑션을 감별할 수 있고 그러한 유전자가 아니라면 약물을 사용하거나 하이폭시아 등의 다른 조건을 보거나 혹은 특정 조건을 볼 수 있는 팩스 솔팅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